오늘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영상의 피드백입니다. 구독자님이 질문해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양팔을 교차하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, 그리고 두 번째는 리커버리, 어깨를 들어 올리는 자연스러운 리커버리에 대해서, 그리고 세 번째, 스트로크랑 킥 타이밍의 원리, 그리고 6비트, 2비트, 이 비트킥에 대한 부분, 네 번째, 스트로크에서 물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OK에서 새로운 안티포그 제품이 나왔습니다. 기존에 이미 나왔었던 제품은 수경에 물이 묻었더라도 뿌리고 10초 만에 헹궈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, 제품 베이스가 알코올이라서 향이 난다는 점, 그리고 눈에 들어가면 좀 따가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게 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은 없어요.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이름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. 코팅력이 좀 더 우수해서 지속력이 최대 3일까지도 갑니다. 그리고 베이스가 물이라서 향이 안 나고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요. 제가 직접 눈에 뿌려봤는데 그냥 물이 들어간 것처럼 전혀 자극이 없었습니다. 그렇게 눈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, 수경 안쪽을 잘 닦아서 이 제품을 뿌리고 10분 동안은 놔둬야 돼요. 10분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샤워하기 전에 뿌려놓고 샤워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죠. 그때 헹구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. 습관이 된다면 번거롭지 않겠죠. 그리고 2, 3일은 뿌리지 않아도 코팅력이 우수하니까,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. 이번에도 제 채널에서만 단독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설명 더보기,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만 기존 제품과 새로 나온 제품 모두 40%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커뮤니티에도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 먼저, 양손이 교차하는 타이밍이 이상한지, 그러니까 팔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, 한번 볼까요? 자, 요 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교차가 되죠. 이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. 팔이 이렇게 교차하는 타이밍은 한 3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속도의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. 속도의 연결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을 덜 받아야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. 이 첫 번째, 속도의 연결이 잘 돼야 되려면, 한 번 스트로크에서 속도가 아주 빠르면 스트로크 한 팔이 되돌아올 때까지는 반대팔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. 한 번 스트로크에 엄청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면, 그 속도가 나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오히려 이 움직임이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.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. 이 한 번 저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. 속도를 한 번에 확 낼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선수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다기보다, 속도를 못 낸다라기보다, 그렇게까지 한 번 스트로크에 엄청나게 강한 힘을 쓰지 않아요. 이게 한정된 이 길이가 있죠. 뭐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힘의 조절을 하면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스트로크에 엄청 파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한 번 스트로크에 속도를 내고, 또 그 다음 스트로크에 이어서 속도를 내고, 이 속도를 이어줘야 됩니다. 한 번 스트로크를 하고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,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 스트로크에서 그 다음 스트로크가 되게 무거워져요. 줄어든 다음에 무겁게 저은 그 스트로크가 갑작스러운 체력 손실을 만듭니다. 속도를 내고 그 속도가 나고 있을 때 다음 스트로크를 이어서 해야지, 적당한 힘을 사용하는,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로크를 반복해야지 갑작스러운 체력의 손실을 막고 비슷한 힘을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적당한 힘의 반복을 지속할 수 있죠. 자전거 페달을 속도가 붙었을 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밟게 돼야지 속도를 유지하고,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게 속도를 이어서 갈 수 있는, 체력 손실이 크지 않은 그런 것처럼 수영에서도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속도가 날 때 다음 스트로크를 해줘야지 속도도 계속 이어나가고, 그 이어서 나갈 때 내 체력이 확 빠지지 않고 적당한 힘의 반복이 된다 이거죠. 그리고 저항을 덜 받아야 되니까, 저항을 많이 받는 건 어깨가 이렇게 나란히 되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. 양쪽 어깨가 나란히 된 상태에서의 지속 시간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속도가 많이 줄어요. 그렇게 나란히 되는 순간들을 피하는 게 좋은데, 요번 자유형 스트로크 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이게 나란히 되는 순간이 지속되어 있지 않죠.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저항 부분에서는 적당히 보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야 돼요. 이 팔만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
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, 물을 당길 때 몸통을 비트는 힘을 같이 써야지, 비틀면서 스트로크를 해야지 내가 힘을 쓰기에 효과적입니다. 그냥 팔로만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니고. 이 부분은 제가 스트로크 자유형 그 풀 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물을 당기는 요 순간에 롤링 해야 돼요. 비틀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데, 이때 당기는 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반대쪽 어깨는 내려가죠. 어깨가 내려간다는 건 이제 엔트리가 딱 된다는 거죠. 물을 당길 때 몸을 비틀면서 들어가니까 요때 엔트리가 쭉, 그래서 당기는 순간에 팔도 물속으로 쑥 한 번에 이렇게 쑥 들어가죠. 선수들 영상에서도 그렇게 잘 보입니다. 이런 부분이. 근데 요번에 리커버리를 보면 팔이 넘어가면서 쭉 요 오른팔은 한 번에 쑥 들어가죠. 오른팔은 쑥 들어가는데, 이게 왼팔을 자세히 보면 한 번에 쑥 안 들어가고 뭔가 수면 위에 팔을 올렸다가 살짝 올려놨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뭔가 끊김이 느껴지지 않나요? 왼팔이 뭔가 수면 근처에서 잠깐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. 동작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 이유가 요 왼팔이 리커버리가 거의 끝날 때까지, 이때까지도 오른팔이 캐치를 시작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. 보면 오른손이 좀 오래 기다리고 있죠. 이렇게 딱 됐죠. 오른손이 아직까지도 여기 있고, 왼팔이 리커버리가 거의 돌아왔는데도 오른손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거죠. 왼팔이 넘어오는 도중에 오른팔 캐치를 미리 해뒀으면 오른손 풀 타이밍에 몸을 비틀었을 거고, 비틀면서 왼팔이 엔트리 탁 되었을 거니까, 딱 되었으니까 이렇게 끊김이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겠죠.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넘어올 때까지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이 손은 여기 있으니까 이 어깨가 돌아가는 힘이, 몸통이 비틀어지는 힘이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수면 근처에서 살짝 올려놨다가 들어가고, 올려놨다가 들어가고, 이렇게 한 번에 엔트리가 쫙 이어지지 않는 거죠. 리커버리 하는 도중에 캐치를 미리 해뒀으면 몸통 비트는 순간에 쭉 엔트리가 쭉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리커버리가 끝날 때까지 캐치를 안 하고 자유형을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이 경기를 하거나 기록을 측정하거나 그랬을 때는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자세이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,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효과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냐 없냐로 이어진다라고 봐요. 수영은 속도가 빨라야 잘하는 겁니다. 단거리 할 때는 단거리대로 짧은 순간에 쥐어짜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, 장거리는 장거리대로 힘의 분배를 주면서 속도가 빨라야 되죠. 여튼 속도가 빨라야지 잘하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힘을 쓰느냐 못 쓰느냐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타이밍은 되게 중요할 수 있죠.